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말은 듣지만 정작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자신과의 소통은 마음속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내 마음, 그냥 넘기지 말고 들어줘 보자. 지금 기분이 어떤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반응하는 삶에서 의식적인 삶으로 옮겨갑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이야?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들까? 무엇이 필요한 걸까? 하고 묻는 태도. 판단은 닫히고 질문은 열린다. 나를 비난하는 대신 나에게 묻는 순간 자기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타인에게도 과하지 않게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소통은 들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고 매일 한 번씩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 그것이 자존감과 회복력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수용한 다음 타인이 해 차례 돈을 가진 만큼 쇼핑하고 비용을 물질이 있는 만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며 산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을수록 삶은 덜 흔들린다. 내적으로 독립한다는 말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 감정,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단순히 외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관계인가? 이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의식적인 선택에 따라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면이 독립적일수록 관계는 자유롭고 성숙해진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부정한 채로는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자기 감정, 욕망, 한계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타인의 감정과 한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의 내면이 정리되지 않은 채 타인을 도우려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대, 실망, 억울함이 섞인 감정으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감정적, 물질적, 심리적 자원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관계에 투자하면 감정적 과소비로 탈진하거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안을 먼저 수용하고 정리해야 관계에서도 무리 없이 건강하게 설 수 있다. 내 지갑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다. 자기 자신을 먼저 수용하세요. 그 다음은 타인 이해, 그 다음은 카드 결제입니다. 가진 만큼 사고 감정도 할부 없이 갚읍시다. 내 감정도 적금처럼 모아 써야지. 지나치게 베풀다간 잔고 부족으로 인간관계 파산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면 타인을 이해할 여유도 생기고 쇼핑할 때도 무이자 할부가 눈에 덜 들어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무료를 어려워하죠. 비용은 없지만 용기와 진심,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공짜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공감, 인내, 경청, 감정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 마음이 지쳐있거나 자기 수용이 덜 된 상태라면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는 감정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감정 수수료, 즉 추가적인 에너지와 회복 비용이 붙는 셈입니다. 관계나 삶의 선택은 감정만으로 하면 후폭풍이 큽니다. 지나친 감정적 소비는 후회와 감정 부채로 돌아올 수 있죠. 결국 중요한 선택은 현실 인식에 기반해 결정해야 무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화해.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과거의 나에게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땐 정말 엉망이었어. 같은 말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벌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 내면의 싸움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단지 더 나은 방법을 몰랐고 지금 할 수 있었던 만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친구가 됩니다. 자신과 화해하려면 최선을 다했던 나와 실패했던 나가 같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생긴 맥락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성찰하는 태도는 회피가 아닌 진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도 변화할 수 있고 자기 혐오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화해. 우리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상처받은 척 혹은 운명에게 억울한 척하며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넘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볼 준비가 됐어. 그리고 기꺼이 오늘을 살아내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혼내지 않고 지금의 나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좋아합니다. 이 말을 꺼내는 사람만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을 걸어왔는지 압니다. 삶은 종종 당신이 스스로를 외면하게 만들었고 세상은 대신 말하려 했지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나고. 하지만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묻고 귀 기울이고 품으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시작된 그 기도는 자신의 영혼과 나누는 성스러운 대화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에 앞서 당신은 먼저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과정은 느리고 반복되며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조용하고도 정직한 자기 이해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삶 전체가 더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삶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보다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줄 알게 된 순간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나에게 나는 충분하니까요. 20대와 30대는 종종 세상이 던지는 질문들 앞에 서게 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뭐 하면서 살 거야? 그게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해?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영세주의의 늪에 빠져들곤 합니다. 의욕은 사라지고 삶의 의미는 흐릿해지며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기준이 만든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시절은 단순히 어두운 터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조용하고도 끈질긴 하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자기 이해의 씨앗입니다. 기도와 명상, 자기 성찰과 마음챙김, 심리학과 상담 공부는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건네는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나 자신과 세상은 이제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냉소는 지금의 따뜻함이 자랄 수 있었던 토양이 되었고 타인을 향한 진짜 공감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세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질문들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나를 파헤치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로 내 삶을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만의 서사로 삶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목소리와 이야기하며 책을 씁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나는 글을 쓴다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글쓰기는 사건을 기록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선언하는 일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했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완벽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멈추어 귀 기울이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이해의 시작이며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로 시작되는 문장을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내 삶을 대신 서술하게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삶의 서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쓰기가 더 이상 타인을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다정한 대화가 되는 순간 글쓰기는 곧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고 나 자신에게로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